아, 나 고기 안 먹는다, 채식 달라 하면은 학교에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집에 가서 처먹어. 집에 가서 처먹어라? 네, 저는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있는 성열관입니다. 이제 제가 주로 학생들 교직 과목고 또 교육대학원, 그다음에 일반 대학원 교육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공이 교육과정 및 수업 전공이에요. 주로 교육과정 이론, 개발, 교육과정 사회학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석사 때는 교육사회학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득하고 부가 있잖아요. 이제 전통적인 연구 주제거든요. 그래서 소득과 부에 미치는 교육 효과 연구, 제목이 그대로예요. 이런 인구통계학적인 연구 같은 것을 제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교육에 영향을 주는지.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잘해봤자 분석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사회학이나 이런 굉장히 흥미있는 학문이고 저도 지금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육사회학은 이것은 계량적으로 수학적으로 누가 더 정교하게 불평등을 분석을 잘하나. 그래서 공허할 것 같다. 교실은 이제 사회의 하나의 거울이고 세포잖아요. 사회와 교실 간에 그런 걸 더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교육과정 영역이다. 애들이 뭘 배워야 될까?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우리가 정의할 때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배우는 것, 더 교육적인 주제로 온 거예요. 제가 혁신학교 또 교육과정 이런 연구를 하고 개인적으로는 학술적으로는 분배정의에 관심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책을 한 권 낸다면 그 제목이 교육 문제는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교육은 사회의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복지국가가 중요하겠다. 그럼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학생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분배정의에 대한 높은 추론 능력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사람은 인식이 변할 수 있을까? 평등이라는 것은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의와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첫째는 그거예요. 뭔가 하면 교육학적인 학교예요. 우리가 교육학에서 비고츠키도 배우고 듀이도 배우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 같은 것도 교육 행정학에서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 리더십 이것도 중요하고 최근에 OECD도 물론 얘기하고 있지만 티처 에이전시 교사 주도성 자발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교육학을 가르치는데 지금까지는 학교라고 하는 곳은 이론과 유리된 곳이잖아요. 너무 교과서처럼 살지 말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혁신학교는 제가 봤을 때 발전한 교육학과 현장이 맞는 거다. 저는 그게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다 평등해야 된다. 그리고 높아야 된다. 이것이 저는 의의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혁신학교가 무엇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나. 시대적인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혁신학교가 처음 나온 것이 이제 당시에 이제 그 5.3일 교육개혁 이후로 물론 이제 5.3일 교육개혁이 완전히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군사독재 이후에 사회 민주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좀 들어갔고 그런데 주로 약간 이제 교육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미국에서 많이 오는데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영어권 국가들이 당시에 유행했던 정책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교원 성과급제 그 다음에 교사평가제, 그 다음에 일제고사. 왜냐하면 학교를 평가를 해야 되니까. 학부모한테 그 정보를 줘야 되고, 이게 이제 의사시장주의라고 하거든요. 공교육은 완전히 시장으로 할 수는 없지만, 시장 원리를 도입해서 이제 의사시장 원리가 90년대 말부터 들어와요. 그때 제가 석사 졸업하고 너무 흥미있는 거예요. 어떻게 의사시장주의가 우리가 영향을 그렇게 받을까. 그러면서 한 10여 년 이렇게 외적 책무성 정책이 이제 진행된 거죠. 근데 혁신학교는 사실상 그런 외적 책무성 정책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다. 교사들의 자발성과 그 다음에 한국에서 고질적으로 좀 겪고 있었던 그 청소년과 학생들에 대한 억압 분위기?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혁신교육 때문에 지금 체벌 같은 것도 없어졌잖아요. 근데 흥미있는 것은 뭔가 하면 2000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체벌에 대해서 교사들한테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근데 흥미있게도 90% 넘는 교사들이 체벌은 불가피하다고 응답했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설문조사를 한다면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사가 90%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학교의 어떤 이런 혁신교육이나 혁신학교의 어떤 그 의의는 우리가 교육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게 하고,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당연하지 않게 하는 한국의 교육 문화를 바꾸는데 혁신학교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체벌과 관련해서도 이제 이게 이제 동아시아 교육 문화와 관련이 있어요. 일본식 교육. 그래서 그 동아시아 교육이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동아시아 교육도 좋은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어떤 압축적 근대화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을 극복하는 전략으로서 혁신학교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학적인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의미, 저는 그걸 공동체주의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아시아 교육 문제를 좀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그 독특한, 이걸 이제 유니크하다 그러죠. 독특한 학교 교육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와 관련해서 저는 그 혁신학교를 HYUKSHIN 혁신이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것은 이노베이티브 스쿨이 아니고 한국 교육의 학교 교육으로서 글로벌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기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아직 인터넷판이긴 한데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 중에 그 하거립스, 데니스 셜리 이런 교수들이 하는 저널 오브 에듀케이셔널 체인지라는 것이 있어요. 네, 이때 여기서 이제 티처 에이전시와 이제 혁신 스쿨이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HY. 그래서 이제 혁신학교에 대한 논문을 지금 계속 쓰고 있고, 이제 동료들이 이미 혁신학교에 대해서 그 동아시아 학교 개혁으로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밝혔어요. 네, 그래서 혁신학교를 우리가 너무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보지 말고 한국이 좀 내놓을 수 있는 그 굉장히 그 배울 점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그러면 혁신학교를 어떤 식으로 보는 것이 좋을까? 사실 외국에도 이노베이티브 스쿨이 많죠. 근데 이제 그 혁신이라는 뭐 이렇게 HY 뭐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이노베이티브 스쿨 그러면 IT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봐. 그래서 외국에서의 학교 개혁과 한국에서의 학교 개혁이 뭐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지만 혁신학교에서 가장 큰 특징은 저는 뭔가 하면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외국의 학교 개혁에서도 민주주의를 강조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민주주의. 그래서 존 듀이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의 습관 자체가 일상화되고 민주화된 습관. 그래서 한국의 혁신학교가 외국의 그러면 이노베이티브 스쿨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저는 그것은 민주주의다. 그렇게 생각해요.